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민주당이 청년들 표심을 얻기 위해 새로 만든 홍보 연수막. 이게 청년 비하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 논란이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비명계도 비판 수위를 꽤 높였고요. 수습 과정도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캠페인을 준비하는 홍보 시행사 뭐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뿌리 자르기 아닌가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뭐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 당에서 보낸 공문서를 보면은 사무총장 그리고 홍보위원장 한준호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청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던가.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업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고 당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보신 이 현수막, 당에서 아닌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했다. 이건 총선연도 아니고 청년 대상도 아니다. 여기까지가 주말 새에 논란이 꽤 불거졌던 이 수습 과정이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사무총장이 사과를 했어요. 명백한 잘못이다. 당의 불찰이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처음에 제가 저 문구를 보고서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문구를 써서 프랭카드 붙일 수 있지?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실제로 붙여 있더라고요. 예. 국회 이렇게 앞쪽에. 야, 저걸 만약에 우리 20대, 30대들이 봤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요즘 20대, 30대들이 그냥 우리 뭐 정치 관심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돈만 벌면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걸 아마 여러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구도 저 문구에 대한 문제성을 못 느꼈다는 것,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 자체가 보면 저런 게 걸러지지 않고 버젓이 현수막으로 걸려 있다는 것.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뒷수습 과정이죠. 한준호 홍보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본인이 뭐 당에서 하는 업체가 그냥 이런 거 다 알아서 합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은 그냥 자기들 결정 안 하고 업체에서 다 결정해서 그냥 다 붙이고 이런 조직인가요? 그 168석이라는 거대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한다는 게 정말 비겁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위원장이면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또 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무총장이 지금 대신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사과가 없죠? 저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버젓이 지금 총선용으로 2030으로 해놔놓고 누굴 겨냥해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다 압니다. 알면 문제가 생기면 잘못했고 사과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왜 그걸 아니라고 그러죠? 전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애초에 좀 더 크게 사무총장 명의로 공문서가 돼 있다면 이원욱 의원 말 맞따라 좀 더 전사적으로 했으면 수습이 됐을 수도 있었을 과정인데 사무총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고 현수막 게시 지시했다. 전국 시도당위원회. 드린 사과, 어제 비명계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도 사과의 방법에 대해서 꽤 비판하던데 저희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거 섬세하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죠.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번 말하자면 실수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솔직하게 잘못한 부분들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옳아요. 그런데 해명 과정에서 남 탓을 한다는 거, 저희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계속 윤석열 정부 지난 정권 탓한다, 남 탓한다, 책임지는 사람 없다 이렇게 비판하던 당이 왜 이 업체가 제작했든 안 했든 간에 결국에는 당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의 방식, 공감 지능 능력이 좀 우리가 부족했다.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한참 좀 많이 대응이 서툴렀고 예. 옳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소통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 좀 느슨한 게 아닌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 듣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과연 들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당 전체가 소통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부족했다. 저는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고요. 잘못한 부분 정확하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는 일,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사과를 제일
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 홍보위원장 총에서 뭐 인사 조치 이런 것도 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뭐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처럼 그냥 밑에 사람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말씀할 때 윤석 대변인께 살짝 웃으셨기 때문에 이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본인들은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근데 이제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박원석 위원장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그 단체 대화방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항이 의원총회에서 보고 논의되지도 않았냐. 우리가 이런 사회를 지향하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뭐 다른 의견도 있긴 했는데 이건 비명 친명할 것 없이 꽤 비판 수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민주당의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도 요즘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고 각자 도생의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젊은이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구조, 그런 환경, 그런 데다가 그런 교육 이게 이제 만들어낸 현상인데 과거의 민주당 같았으면 그런 구조나 그런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근데 이런 정당이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젊은 세대들의 감수성에 맞춘다고 마치 광고 카피 뽑듯이 별 고민 없이 저렇게 장난 같은 문구를 뽑은 거에 대해서 민주당을 오래 했던 의원들이라면 친명 비명 가릴 것 없이 이게 과연 우리 당의 가치에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요. 저는 일단 이런 어떤 현수막 작업에 그 실무 책임 라인에 있던 분들의 무능과 무감각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능과 무감각.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즘 젊은이들의 코드에 맞춘다고 장난스럽게 광고 카피 뽑듯이 저렇게 했는데 예. 생각이 너무 짧았고 요즘 2030들의 어떤 감수성이나 혹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만 접근을 한 거고 하다못해 당내에 있는 2030 청년 정치인들한테만 물어봤어도 예. 저런 건 채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근데 그렇게 그분들의 무능과 무감각이 가장 큰 문제고 이게 필터링이 안 된 채 사무총장 명의로 그냥 나간 것도 문제죠. 뒤늦게 조정식 총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과를 했는데 그 중간에 보면 뭐 업체 탓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한 게 여론을 더 악화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청년과 뭐 기성세대 혹은 비명과 친명의 갈등이 좀 더 이것 때문에 불이 붙은 건 아닌가 뭐 이런저런 논평까지 나왔는데요. 자칭 홍보 전문가라고 불리는 민주당의 과거 전직 의원이 이 당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으니까 여기에 참전을 했습니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할 얘기 다 했는데 뭐가 더 궁금할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나라가 살고 봐야지 니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라떼 분들이 하는 얘기죠. 지금 이런 얘기 해놓고 티저로 해놓고 아무 호기심도 없고 짜증만 나는 이 문안을 보고 뭘 티저를 해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래? 저는 이재명 대표랑 가끔 전화통화하는 사이예요. 왜 저한테 안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나올 때 왜 저한테 한 번쯤 의견을 묻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으면 홀드해놨다가 우리가 상의 좀 하고 나중에 알려줄게요 라고 하고 홀드하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면 제가 몰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몰래 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진짜 알려주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안 물어봐서 답답하다.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짧게 유튜브를 통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바라봐는 오늘 국민의힘의 여러 인사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 운동권의 기득권 의식이다. 민주당의 팽배는 이렇게 비판하던데 과거에 서른 의원, 홍익표 의원 반공교육 때문에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다. 4년 전, 뭐 2년 전 했던 물론 뭐 이들도 나중에 이걸 바로잡긴 했고 사과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논란이 커진 거 아닌지 어떻게 좀 보세요? 기득권, 운동권이 갖고 있는 기득권 의식이라고 표현한 건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민주당 주류를 이루고 있는 60년대생 이상 그 운동권 분들이 20대 때 운동권, 학생운동 하던 이후에 한 40년 정도 지난 가운데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학습을 했던가를 보면 됩니다. 지금 이분들은 40년 전의 어떤 시각으로 젊은 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그런 이분들은 그 운동권, 학생운동했던 그 시각 그대로 사회를 보고 있고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고 정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과거 40년 전처럼 뭐 독재라는 단어를 쓰고 투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극렬한 정치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기득권이라고 하면 뭐 기득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과 40년에 흐른 이 현대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고 이 문구도 잘 보면요.
뭐 정치는 모르지만 잘 살고 싶어 이런 말이 한 5년 전에 나왔던 책 제목입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게 5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예. 이것도 당에서 거르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홍보 전문가가 있던 누가 있건 간에 당 전체가 굉장히 딱딱한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가고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등장 이후에 1년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보여줬던 민주당의 움직임도 보면은 민주정당으로 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한다면 현재 민주당 지도부 또는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그 고루함이나 딱딱함에 대해서 청년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생각하신 부분이 많을 거다. 이번 현수막 이 사건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며칠 뒤면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청년 관련 행사를 주최하기로 했었는데 이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 때문에 일단 그 이재명 대표 주최하는 청년 행사는 취소됐다는 보도도 제가 방송 전에 접했거든요.